앞에 발표해 주신 대표님이 너무 택도 없는 소리 저는 많이 쫄았는데요. 저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다르게 제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하고요. 저는 울랄라 연구소의 강학주라고 합니다. 제 발표 주제는 행복의 가치를 깨닫다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 발표에는 저희 아이템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뭐하죠?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것도 자그만 차가 아니고 그 유명한 봉고 2를 몰았는데 어떻게 이 차를 몰았냐 그러면요. 옆에서 운전하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밤마다 몰래 들어가가지고 차키를 훔쳐서 타고 다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타고 다녀서 드디어 교통사고를 냈고요. 그 당시에 무려 3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내고 됐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 경찰서 서장님 말씀대로 신문에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연소 혼자서 사고를 낸 기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호기심과 그런 것들을 이제 남에게 하고 있는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쯤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뭐 GW베이지, 큐베이지 이런 거를 하게 되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C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데니 리치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데니 리치라는 분은 C 언어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짠 언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이 소스 4개가 모든 프로그램을 배우는, 지금은 언어 프로그램에 들려서 다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 코드를 짜가지고 제일 처음에 헬로 월드가 나왔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를 만들어냈고 애플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기술은 대단하구나. 저는 이 기술이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실제 프로그램을 계속 했었고요. 교수님께 어렵게 구글을 해서 그 교수님 밑에 연구실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유니스C를 전공을 하면서 BBS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원실 자동화라는 것도 개발을 했고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드디어 첫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SK DNS는 제 평생에 따라다니던 명칭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PC통신이 유명했기 때문에 한참 이제 인터넷이 갓 나올 때였거든요. PC통신에 올라가는 게시판의 길드를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싱크를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 아이템으로 돈을 꽤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꽤 많은 돈을 투자를 받고 나름 뭐 좀 열심히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선택이 필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선택이 필수인 신용불거래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뭐 도피 생활도 하고요. 돌아다녔죠. 아까 앞에 발표하신 대표님 말대로 빚이 몇천만 원이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매덕이 들어가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혼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직원 몇십 명이 같이 게임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연한 계기에 게임방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저한테는 새로운 계기가 됐던 거고요. 그동안에 실패를 만회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배운 사람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또 창업을 시작을 했죠. 스카이 DNS2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시대가 좀 넘어왔고 인터넷 시대를 좀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아이템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 빌더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초기에는 좀 팔렸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이트 요구 갖고는 감당 못하는 프로젝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인력을 감당하기 힘들고요. 너무 힘든 나날이 지속적으로 이제는 돈을 벌어서 인건비를 메꾸는 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회사에 다시 이 회사를 팔게 되고요. 2평도 안 되는 쪽방 고시원으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편안하게 생활해야지 동아일보 갔고요. 디유넷이라는 회사에 다녔고 그 다음 메가존이라는 회사를 거쳐서 SK 앵커리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개발자의 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템은 마이 픽업이라는 아이템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엄청난 플랫폼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왜냐? 큐레이션 플랫폼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성공했다는 회사보다 무려 1년 전에 저희가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냥 단순 큐레이션이 아니라 사용자 관심 컨텐츠를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유통을 추적하는 엔진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SNS의 플랫폼에 최적화 연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려있거든요.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직도 실제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평균 한 800만 명이 들어와서 트래픽이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안 돼가지고 그전이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고민을 했죠. 도대체 왜 내가 실패를 했을까? 무엇이 문제였던가? 수십 번 아이템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라는 것은 반복이 되었지만 크게 저한테 아픔을 줬던 몇 가지 경험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자금이 모자라서 완만한 운영에서 직원들과 공감이 안 돼서 저런 고민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술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 기술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역사를 만들었고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존경하는 데니 리치라는 분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실제 사용자에게 열광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만든 소스 코드를 이용하는 스티븐 잡스더라고요. 결국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이때 제가 이 차 안에 들어간 부품은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운전하는 법도 몰랐고요. 실제 뛰어난 기술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진정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좀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로 그러면 내 기술을 다시 만들겠다. 결국에는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술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이 울랄라 연구소라는 기술 베이스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기술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꿈이고요. 꿈은 행복의 가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치가 있어야지 비즈니스에 큰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 그 꿈이 기술을 만들어냈고요. 치타처럼 다니고 싶은 꿈이 결국에는 차라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어있는 기술로 행복을 가치를 높이자라는 모토로서 회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법인으로도 설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 울랄라 연구소의 핵심 기술은 스마트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센싱 기술과 그 다음에 상황 대처 응용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응답이 돼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기술인데요. 처음에는 이 스마트 센싱을 만들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센싱이 쉽게 센스와 모듈을 연결만 시키면 IoT 제품을 만들 수 있는 IoT 개발 모듈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 모듈로 모든 IT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숨어있는 기술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겠다라는 것 외에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원은 직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요. 사장은 그 회사의 보스가 아니라 팀원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은 계획입니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투자도 빚입니다. 기부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아이템을 만들겠다. 그것도 빚입니다.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 R&D에 투자를 할 건지, 마케팅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 어떤 형태로 돌릴 것인지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투자를 받으면 그거 모두 다 빚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은 파트너입니다. 스타트업은 장점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는 기술력 아니더라고요. 기술력은 말 그대로 삼성이 하면 어쩔 건데
네이버가 하면 어쩔 건데라는 벽은 여전히 부딪히더라고요. 그걸 보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파트너들라는 거죠. 저희 울랄라 연구소는 많은 파트너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와 그리고 숨어있는 기술을 스타트업들에게 풀면서 스타트업들이 이 IoT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와 그리고 사용자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 성공을 못하고 다시 시작을 하지만 포스가 올라가기 위한 포스가 아니라 계속 낭떠러지에서 함께 끌어올라가고 있는 함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왔고, 그 다음에 첨단 공업사회로 왔다가 지금은 인간 중심의 제4세대까지 왔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네, 방향을 맞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애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삼성이라는 데는 기능을 자꾸 추구하는 식으로 막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빼고 네. 없애고 방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최근에 엊그제 나온 거 보니까 홈 버튼도 다 없앤다고 그러거든요. 네. 빼버리겠다고. 네. 저는 뭐냐면 그 방향에서 가치를 만드는 그 방향대로만 되면 아마 네. 소비자 시장은 아마 그 방향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앞단에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전쟁이고 네.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단에서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네. 새로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마무리는 원론적인 마무리는 잘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네. 현재 4월 달에 기술 개발을 했는데 네. 이후에 파트너가 많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네. 4월 달에 개발해서 어떻게 파트너를 구성하고 그 파트너 관계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네. 실패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돈은 벌어야 됩니다. 돈을 네. 벌고 나서 뭐 봉사를 하든지 뭐 사회 활동을 네. 하는 건지. 네. 근데 그 이후에 개발한 이후에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죠. 네. 제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 말씀하신 질문과 좀 섞어서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정말 전쟁입니다. 낭떠러지거든요. 죽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죽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압류, 직원들 있는데 회사에 압류 붙이러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채까지 쓰게 되니까 언제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파트너를 구축을 하는 첫 번째로는요, 지금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따겠다라는 파트너가 아니라 정부에서 나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 기관들에게 눈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금 문제인데, 저는 세 번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말픽업을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빚이 막 생긴 거죠. 그 상태에서 저는 다행히 대출을 받지를 않았었거든요. 제 돈 갖고만 했었는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대출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자금을 정부에게 손을 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는 아직도 투자를 해주기 시겠다라는 때도 있고 그 시대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투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투자받는 단계가 지금 현재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갑자기 이거 이야기하다가 질문에 이어지를 까먹었는데요. 네. 네. 개발까지만 얘기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라고 끝났는데 실제로 네. 어떤 네. 네. 그러면 파트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구축해놓은 파트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공공기관만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스타트업과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라운드의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금은 SBS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허청을 통해서 특허 지식 IP를 가지고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사업화와 그다음에 실제 우리 서비스를 상용 그 시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품이 라인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요걸 전체를 다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저희는 이걸 만들고요. 요거는 다른 스타트업에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제품 기술을 아직 한국 스타트업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걸 윈펫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윈펫이라는 걸 만들었고 요걸 런치 서비스의 런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지금 요걸 시범 서비스 사업으로 나이파에서 선도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걸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는 올해 12월까지 안양에 있는 공단에 실제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데이터를 얻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요 위콘이라는 기술을 팔고 싶은 거고요. 납품을 하고 싶은 거고, 이왕 요걸 샘플로 보여줬던 윈팩토리와 윈펫이라는 것을 저희 라인업으로 지금 현재 포함시켜서 판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